안녕하세요. 2020년 5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북한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북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도 까맣게 속고 있는 북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북한의 생존 전략을 알아야만 우리도 안보 전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공부한 겁니다. 저는 북한의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온 세계를 공산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추상적인 목표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최종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조선 혁명을 성공시켜 베트남식으로 통일한다. 베트남은요, 북쪽에 있는 월맹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통일한 게 아니에요. 남베트남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게릴라 하던 베트공들이 거기서 이제 게릴라 활동을 성공시켜가지고 남베트남 정부를 뒤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에서 군대가 들어와서 남북이 합병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네. 북한도 우리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공산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북한하고 하나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면 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이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있던 크림반도에 있는 친러시아계 민병대가 바로 게릴라죠. 공산주의 세력들이죠. 그들이 혁명, 물론 거기서는 내전 비슷한 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함으로 다수가 나오는 바람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궁극의 목표가 되겠죠. 추상적인 목표는 좀 너무 먼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바둑에서 아생연후의 살타라는 말이 있죠. 내가 생존을 해야만 그 다음에 내가 뭐 통일을 하든 남을 죽이든 이기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생존. 김정은의 목표는. 그래서 생존을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균세, 세력 균형입니다. 밸런스 오브 파워를 잡아서 김씨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자, 온 세계를 공산화하는 북한의 목표를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는데, 북한이란 데는 헌법보다가도 그 헌법에서는 근로인민의 독재를 보장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아들인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 보면은. 따라서 헌법보다가도 노동당이 우위에 있는데 그 노동당을 규율하는 거는 짧은 몇 가지의 강령과 그다음에 그들의 노동당의 최종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 그 전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어쩌고 한 다음에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최종 목표는 추상적인 목표는 온 세계를 주체 사상으로 공산주의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남조선을 혁명시켜서 공산주의화로 만들어서 통일하는 목표로 한다는 것은 북한 헌법을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제 구조에 보게 되면 어쩌고 한 다음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도 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남이 서로 충돌하는 분야니까 서로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세력균형을 잡아서 어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유지한다는 목표는 헌법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꽉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북한이 생존을 가장 중시하는가 하면은 90년, 91년 동유럽과 소련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서 무너졌습니다. 동유럽 공산국가가 소련이 무너져서 냉전이 종신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공산국가가 쿠바,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 등 제하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따라 생존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래서 생존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선 세력균형을 잡아서 생존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해지면 추후에 이란과 이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자기네 생존 전략으로 세력균형을 잡는 걸 최선의 목표로 하는데 이걸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핵전략과 또 하나는 재래식 전략입니다. 핵전략은 북한이 펼치는 핵전략은 과거 50년대, 60년대 미소가 했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나 죽으면 너도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이게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인데 세력 균형에서 좀 더 구체화하게 되면 서로 네가 날 죽이려고 하면 난 널 죽일 수 있어. 죽일 거야. 라는 그런 공포를 줘서 세력 균형을 잡는 겁니다. 바로 북한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서운 세력은 한국 정부가 아니죠. 한국 정부는 순둥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도 핵을 개발했습니다. 5차례, 5번째 핵실험으로 완전한 핵무력을 완성했고 6번째 핵실험으로 수소폭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 14, 15형 시험 발사 성공으로 그걸 양산하게 되면은 미국과 핵 대 핵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밸런스 오브 테러를 잡았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북한이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제2격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의 동풍 21 대함 탄도미사일처럼 북한은 이제 아직 그걸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ASBM을 개발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무기들을 갖추는 겁니다. 우선은 좀 조금 빗나갔는데 SLBM을 잠수함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지금은 북극성 3형이죠. 그걸 개발하고 그걸 탑재하는 3전투급 이상 중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잠수함이 아직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사거리가 짧으니까 이 잠수함이 태평양 건너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본토 가까이 가서 미국을 때린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을 벌여가지고 북한이 초토화되더라도 북한의 잠수함은 살아남아갖고 미국 본토에 근처 간 다음에 SLBM을 쏴서 어떻게든 미국의 핵 공포를 일으키겠다. 이게 이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항모 전단이 북한으로 접근해 오면은 이 SLBM을 ASBM처럼 쏴서 즉 미국 함대를 때리는 핵미사일처럼 쏴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이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기술이 된다면은 잠수함으로 핵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 원잠, 전략 핵잠을 만들겠죠. 거기서 핵을 탑재한 SLBM을 쏘는 게 북한의 이격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국가 전략이 되죠.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밸런스 오브 테러도 하면서 MD도 개발했습니다. MD도 개발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때 소련은 미국과 냉전을 할 때 미국이 SDI라고 하는 MD의 전신을 할 때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거 따라가다 망해버렸어요. 따라서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지금 MD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MD는 지금 중국도 못하고 있어요. 이 MD를 하려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는 GPS 위성부터 해야 되는데 GPS 위성은 비슷한 걸 중국에서는 북두 칠성할 때 북두 러시아는 글로나스라고 이름 지어놓고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게요. GPS 위성이 없는데 어떻게 MD를 합니까? 미사일 쏘는 걸 탐지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통보하는 ICBM 날아가는 걸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MD를 포기합니다. 그 돈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중국과 협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쏘게 되면 그 핵무기 ICBM이 까딱 잘못하면 베이징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하게 되면 중국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쏘지 마. 우리도 너희 쏠 거야 하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제2격 기지가 됨으로 해서 미국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겁니다. 네. 중국을 활용한 이격 능력을 확보해서 밸런스 오브 테러를 잡아서 생존하겠다는 게 김정은 정권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분석입니다. 재래식 전력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갖추려고 하는 건 남조선, 대한민국을 억제하는 겁니다. 네.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의 우위를 억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또 목표인가 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으로 우리를 초토하기 직전에 북한을 초토하는 게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우리한테 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확하게 못 막잖아요. 그럼 우리 초토화되니까 쏘기 전에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때리는 거를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먼저 공격하는 걸 예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추는 게 바로 여러분 몇 차례 들었던 삼축 전략의 핵심인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은 뭔가 하면은 아군이 전혀 피해가 없는 공격력으로 북한을 때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가지 않는 무기를 때리는 거죠. 현무 투3 미사일로 북한을 때리고 지대지 탄도 미사일로.
또 물론 순항미사일 발사하고요. 그다음에 천령 함대지 순항미사일. 또 앞으로 우리도 3,000도급 잠수하면서 쏠 수 있으니까 천령 잠대지 미사일. 스텔스 F-35A 폭격기 같은 걸로 전폭기로 북한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무가 제1격을 맡아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하는 놈들을 먼저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시차를 두고 현무 3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천령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하게 날아가서 북한 지도부를 때리고 그 다음에 북한 방공망을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F-35A가 사람이 탔으니까 그렇지만 스트레스니까 출격해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좀 더 대지 관통단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레이더 기지라든지 방공망이나 지휘부가 괴멸되면은 북한은 살아있지만은 지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비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방공망과 지휘부가 C4I 체제가 마비가 되면 F-15K 이건 물론 스텔스 기능은 없습니다만 엄청난 투하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F-15 KF-16, 그다음에 F-16,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하는 KF-X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from the air 하늘에서부터 북한을 초토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하는 걸 막겠다는 게 우리의 킬체인 전략입니다. 완전 마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작전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선제 공격을 포함한 예방 전쟁을 유엔이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략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선제 공격이 할 것이 확실한데도 우리는 킬체인을 가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핵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자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KAMD입니다. 미국은 MD고 우리는 KA를 붙였는데 K는 코리아, A는 에어입니다. 에어. 미국의 MD는 ICBM부터 탄도미사일 다 막는 걸 목표로 하는데 우리는 그 탄도미사일 막는데 좀 자신이 없어서 북한의 항공기를 우선 막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KA가 들어갔습니다. 에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들 역시 킬체인을 가동하는 건데 첫 번째로 뭘 하느냐. 모든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 쏠 겁니다. 스커드, 노동, 대포동, 화성, 매청 이렇게 쏘게 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미국이 운영하는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정보교환이 중요한데 스브르스, SBIRS라고 하는 위성 등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로켓이 발사되면 불꽃이 번쩍하잖아요. 그 자외선을 우주에서 잡아갖고 뭐 쐈구나 하고 조기 경보를 해주는 위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광학위성으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보 교환가 중요합니다. 그걸 잡아서 주면은 저쪽을 딱 봐 하고 이제 집중하면서 뭐가 발사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날라오기 시작하면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둥그니까 조금 올라와야만 우리 쪽 레이더가 잡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성능이 좋은 게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사드 레이더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그 다음에 그린피스, 피스아이 우리 경보기. 그 다음에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스파이 1, 이지스 레이더들이 탐지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지스 레이더는 미국과 일본 군함도 갖고 있으니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지스 어쇼 레이더도 상당히 성능이 좋으니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궤도가 쫙 북한 미사일 궤도가 탐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요격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사드 미사일이 가장 멀리서 맞추니까 쏠 거고, 그 다음에 한미 이 양국군의 패트리어트 팩2하고 팩3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국공군의 청공 1, 2가 날아갑니다. 2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없지만 미일 이지스 하면은 SM3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가서 맞추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이때 MD를 같이 하니까 같이 가동하는 거고요. 한국은 MD에 가입 안 한다 그래서 우리 KAMD로만 합니다. 근데 미국의 SBIRS로 위성이 잡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정보는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KAMD다. 근데 우리 KAMD는 북한의 항공기들은 잡을 수 있어도 탄도미사일은 확실하게 막다고 자신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장사정포라고 하는 전방에 있는 방사포를 전량 꺼내서 쏠 겁니다. 이거 역시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이제 주한미군 2사단에 있는 화력 여단하고 한국군의 각 군단과 사단에 있는 포병 부대들이
대화력전을 펼 겁니다. 그냥 포대포로 싸우는 거죠. 완벽하게 방어는 못하지만 좀 제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KAMD가 상당히 좀 자신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KAMD를 가동했다가 우리가 좀 조화 맞았다. 문제가. 그럼 우리도 이제 응징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동하는 게 KMPR, 코리아 매시브 뭡니까? 응징 그러니까 보복인데 리텔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퍼니시먼트 리텔리에이션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는 다시 킬체인을 가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육군은 현무 짧은 것도 쏴야죠. 1, 2, 3 순항 미사일 다 쏩니다. 에이타킴스 미국에서 도입한 에이타킴스 쏠 거고요. 그 다음에 MLRS, 그 다음에 KTSSM. KTSSM은 한국형 에이타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K9 구룡은 한국형 그 MLRS인데 요걸 또 한국한 GMLRS 다 때릴 겁니다. 미사일 장소전표 다 때립니다. 공군은 F-35A, F-15K, KF-16, F-16, KF-X, FA-50 총력 다해서 보복에 들어갑니다. 해군은 천령 쏠 거고요. 갖고 있는 모든 함포를 쏠 겁니다. 아마 함대함 미사일도 쏴야 될 겁니다. 내일 주한미군도 참여를 할 거고 미 7함대가 들어와서 항모 전단을 띄워갖고 북한을 초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미군에 있는 5공군 또 우리 7공군과 합세해서 북한을 때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KMPR입니다. 그래서 KMPR을 공격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북한에서 북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북진을 해서 북한에서 군정을 해서 남북 통일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한미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가동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은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래식끼리 전쟁이니까 중국은 좀 덜 참여하겠죠. 핵이었으면 바로 미국하고 싸우겠다 했겠지만 그때 만약에 중국이 정전협정을 내가 맺은 건데 니들이 내 동의 없이 깨는 건 안 돼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따라서 한국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 싸워가면서 과거 신라의 문무왕이 당나라와 일전을 맺어서 통일한 것처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자신이 없으면 북한만 때려놓고 그냥 정전체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정전체제를 깨고 북한의 군정을 해서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전방에 있는 우리 육군 지작사 산하의 상비 사단들이 북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때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으로서 북진하는 거와 미국이 들어가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이건 수순 민족 문제니까 중국 들어오지 마. 따라서 미국은 안 가니까 우리만 갈 거야 할 때는 한국군 합참 주도로 육군 지작사 예하의 군단과 사단들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선두에 서는 부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군 7군단입니다. 맹호하고 앞으로 11사단이 되나요? 두 개를 주축으로 하는 기동 부대가 북한을 들어갑니다. 초월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병대 포항에 있는 1사단이 남포로 돌격 상륙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상비 육군의 군단과 사단들이 차례차례 북한으로 넘어가서 지역을 확보하면서 군정, 민사작전을 펴야 됩니다. 이러한 작전은 합참이 주도하는데 육군 이작사가 주로 지작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방어가 힘들어지죠. 네, 그거는 대구에 있는 육군 이작사가 중심이 돼갖고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 전체는 합참이 관리하는데 이때 계엄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지역은 육군의 지작사, 해공군 작전사령부, 그 다음에 남한은 육군의 이작사가 중심으로 관리한다고 보십니다. 이때 만약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서 한미연합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이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을 겸합니다. 한국군 대장이죠. 그 사람이 지상군을 한미 육군을 지휘해서 미 8군과 한국 지작사를 동원해서 북한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병대도 한미 해병대도 역시 미국의 3맵 제3 해병대 원정군과 우리 해병대 1사단이 연합해서 연합 해병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군은 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만드는데 우리의 미 7공군 오산에 있는 부대하고 우리 한국 공작사가 연합이 해서 북한을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해군은 미 7함대와 한국 해군 해작사가 연합을 해서 들어가고요. 또 해병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해병 3맵 제3 원정군하고 우리
한국 해병대 전체가 이제 연합이 되는데 주로 동원되는 거는 1해병대 사단입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봤을 때 중요한 게 한미 전자권 문제입니다. 자, 한미가 중국이 반대해서 한미가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전자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가더라도 미국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려면 전자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낫죠. 그래야 미국이 바로 개입할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보험입니다. 전자권을 자꾸 문정부가 찾아오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반대를 하는 건데요. 전자권을 갖고 있었던 6.25 때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1950년 전쟁에 일어난 거는 우리가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세력 균형을 못 잡아서 전쟁을 당한 겁니다. 전쟁은 세력 균형,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당하는 거거든요. 국가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데 1950년 실패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그때는 동맹도 아니니까 전자권이 뭐 없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깨닫고 한미 동맹을 맺고 전자권을 미군한테 주면서까지 지켜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라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보는 게 북한을 미국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이 시각입니다. 근데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거는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5개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을 안 막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영삼이 문제인데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담당하는 거야 하고 제네바 합의가 되도록 밀어놓고 그 이후에 김대중이나 지금 문재인까지 북핵 문제는 난 몰라. 이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 그분들이 특히 박근혜가 좀 더 강력하긴 했지만 도찐 개찐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다룰 의지를 안 보였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자권을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 북한 처지에서 보게 되면 핵을 개발해서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잡았어요. 근데 재래식 전력은 한국의 KMPR을 하고 있어서 킬체인하고서 두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은 거기에 대한 핵은 이제 세력 균형 잡았으니까 재래식 전력을 균형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작년 원래 계속 쐈던 단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SLBM 북극성 3 개발입니다. 3형. 그래서 북한 처지에서는 미국 증원군이 한국에 오지 못하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는 게 뭐예요? A2AD 아닙니까? Anti-Access Area Denial.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항구정단이 동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그걸 하려면 ASBM 능력을 가진 SLBM을 개발하거나 ASBM을 개발하는 거죠. 그걸 개발해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본 열도까지밖에 못 도니까 일본 열도가 북한 처지에서는 중국이 얘기하는 도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바다는 자기네 바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미국은 일본을 기지로 이용해서 북한을 때리게 되는데 이건 거리가 멀게 되죠. 물론 일본은 불침 항모가 되겠지만은 동해에 미국 항모가 들어온 것만큼은 작전을 잘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은 말이에요. 일본에 포진한 일본까지 온 미군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 화성 시리즈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개발하고 SLBM을 개발하고 동해에서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3000도급 잠수함 개발에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작년 원래 왜 그렇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일본과 한국을 쏠 수 있는 걸 열심히 개발하고 있느냐. 그건 즉 핵전력은 대충 미국과 균형을 잡았으니까 재래식 전력으로 딱 균형을 잡아서 생존하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뭐랄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싸워갖고 이제 중국까지 가세해서 핵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싸웠는데 다시 정전 체제가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네 몇만을 죽이고도 국민이 죽고도 하니까 이런 전쟁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생존하게 됩니다. 핵전력도 세력 균형을 잡았고 재래식 전력도 균형을 잡아놓으면 북한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북한 정권이 지금 원하는 바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 남조선의 주사파들, 우리 정부에 숨어있지도 모르는 주사파까지 동원해서 남조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화하고 난 다음에 남북이 연합하겠다, 국가연합하겠다, 연방제 협정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게
그게 바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간 거라든지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이 통일된 그런 케이스, 그게 가겠다는 게 이제 김정은의 목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북한판 킬체인, 그다음에 북한판 KMPR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과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의 착각은 뭔가 하면요, 문 대통령의 통일관은요, 두 바퀴 평화론이에요. 하나는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라, 한 바퀴. 또 하나, 북한을 하고 우리가 잘 지내려면 남북 경합을 해야 되니까 이걸 돌려야 된다. 같이 돌리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시간이 없다. 북핵 문제를 푸는 미북 회담이 먼저 되고 나서 남북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같이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먼저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거. 두 바퀴 평화론인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걔네들이 갖고 싶어하는 킬체인하고 KMPR이 북한판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겁니다. 문재인하고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존 전략을 지금 우리 정부가 못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만약에 북한판 킬체인이 완성되면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체제 보장,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보장을 달라. 그러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을 끌면서 시간을 끌면서 경제 개발을 해서 어떤 유지를 꿈꾸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4.15 총선에서 이긴 문재인 정부가 다시 두 바퀴 평화론을 꺼내면서 그것도 아니고 먼저 남북 관계를 먼저 하겠다고 떠들게 되면은 북한은 시간 끌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는 안 하지만 어이구 참 잘하고 있네, 불감청이 연종 고소원이 올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결론이 뭔가 하면요, 북한은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정확하게 말하면 90년부터 핵 개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재래식 전력을 대한민국과 균형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D는 포기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돼가면은 남조선에서 공산혁명이 나도록 계속 수속일 겁니다. 네. 거기에 전작권을 우리가 횡수하게 되면 더 좋은 찬스가 북한은 만들어지죠. 네. 이때 북한은요, 반드시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때립니다. 그러면 여기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남한 내에서 진보 보수가 싸워요. 계속 싸울수록 우리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문재인은 막 계속 망신을 줘요. 삶은 개대가리 앙천대수. 그럼 북한이 뭐지 하고 보수가 또 문재인을 공격하고 또 서로 싸우다 보면 점점 국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약한 정부를 거칠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 가까운 판단을 하게 되면 북한은 조만간 지금 큰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남한이 깜짝 놀라는. 그래야 또 보수들이 일어나서 이번 총선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조선 혁명이 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 전략을 모르고 전작권을 환수한다. 또 지금 3K, 3K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9년 이후부터 우리 문정부는 그 말도 안 쓰지 않습니까? 또 한미공조는 줄이려고 그러고 미국제 무기 수입은 줄이려고 그러고 또 여기에 딱 눈치를 채고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방위 분담을 확 올려서 극단적으로 가면 한미동맹까지 깨겠다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가 약해져야만 한국을 다루기 좋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희한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참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참 어렵고 설명이 힘들더라고요. 제 딴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좀 국제정세를 바라보지 않겠나 싶어서입니다. 물론 제가 공부한 겁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도 한 몇십 년 기자를 하고 또 군을 바라보고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깊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